오늘 주제는 연예인 출연료 합당한가입니다. 이 주제를 왜 택하게 됐냐 하면 사실은 모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메인 진행자가 1,0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그게 과연 합당한가? 이 사람이 1,000만 원 받을 역할을 하고 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나누다가 이거를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772명이 참여해 주셨고 적절하다가 13%, 적절치 않다가 57%, 그리고 모르겠다가 28%였어요. 그런데 모르겠다 28% 이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 KB님 그리고 FBI 홍 대표님 이 두 분이 뭘 알아야 답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적으셨잖아요. 우리가 사실 설문을 진행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진행자가 얼마를 받는다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얼마인지 누군지 무슨 프로그램인지를 모르니까 모르겠다는 답이 나오죠. 이거는 PD님이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설문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저희가 이게 출연료가 과하다고 단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관찰 예능의 메인 진행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TV조선의 아내의 맛, MBN 모던 패밀리, 채널A 아이 컨택트, 아빠 본색, 하트 시그널 시즌 3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상에 나오지 않고 관찰 영상 액자식으로 영상을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그냥 한마디로 앉아서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관찰 예능은 한번 녹화해서 2회분을 찍기도 하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 출근해서 2,00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라디오스타에서 예전에 김구라 씨가 해외 촬영을 가느라고 관찰 예능을 5회분을 찍었다. 여러 관찰 예능을 그날 몰아서 찍은 거죠. 그럼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번 셈이에요? 라디오스타에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이 나온 걸 보니까 이분이 미스터트롯을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영탁 씨가 막걸리 한 잔 얘기를 하는데 막걸리 한 잔 그건 뭐야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장민호 씨에게 그래서 몇 등 했다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김국지 씨는 그 미스터트롯을 싹 다 본 거는 물론이고 임영웅 씨가 왜 뭐 어머니 할머니하고 같이 밥해서 먹고 이런 것도 다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홍진영 씨가 그날 개건 MC이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잘 넘기긴 했습니다. 설문조사 올려주신 분들 중에 이 스태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려고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 청주방송 프리랜서 PD 이재학 씨가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PD는 2017년부터 2년간 매주 목요일에 방송되는 아름다운 충북을 맡아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촬영을 하고 사흘은 편집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PD하고 조연출에게는 주당 40만 원이 그리고 작가에게는 30만 원이 지불됐다고 해요. 정직원처럼 정말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이 PD가 160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임금 인상을 건의하자마자 청주 방송이 이 PD를 해고했고 그래서 이 PD가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200만 원 안팎을 받고 일하는 스태프들이 허다합니다. 한 주간 꼬박 일에 매달리는데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신경을 쓰는데도 40~50만 원. 그런데 누구는 몇 시간 나와 앉아있으면 1,000만 원. 그 분량으로 따져도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척척 주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예전에 제가 JTBC 여보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일명 떼토크죠. 메인 진행자가 있고 그 전문가 패널, 연예인 패널 그리고 방청객이 있는 토크쇼였는데 연예인 패널하고 전문가 패널하고 출연료 차이가 전문가 패널이 연예인 패널이 10분의 1가량을 받아요. 차이가 안 나봐요. 5분의 1가량. 같은 시간 같은 분량이어도 이게 출연료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작가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질문지가 주어지면 그걸 다 자기가 작성해서 보내면 대본이 나오는데, 연예인 패널들은 전화 통화로 녹취를 해서 대본이 나오거나 심지어 연예인과는 아무 접촉도 없이 대본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원고료도 안 돼요, 출연료가. 근데 뭐하러 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방송국 생각은 이 전문가 패널은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 직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출연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나와서 얼굴 이름 알렸으니까 그걸로 밖에 나가서 다른 부가가치를 올려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주고서라도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녹화장 안에는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가 훨씬 많습니다. 정규직은 사실 몇 안 돼요. 이 프리랜서들은 결방이 되면 돈을 못 받아요. 방송이 된 후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진행자가 뻘짓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일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KBS 김생민의 영수증처럼, 그러면 폐지가 되면 졸지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행자들은 그런 무책임한, 정말 사생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그분에게 달린 진짜 수많은 식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쉽게 벌기도 하고 그렇게 막 도박 같은 거 막 별짓을 다 저지르잖아요. 그 1박 2일 시즌3도 그래서 폐지된 거잖아요. 폐지되는 순간에 물론 KBS 직원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딸린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 몇 명이 잘못해서. 근데 막 도박이니 뭐 음주운전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폐지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슬슬 일자리가 끊겨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런 막 여론 조성하고 기사 슬슬 나오고, 그러다 기획사의 힘으로 다시 나와서 또다시 자리 찾아가지고 또 그렇게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출연료에 뭐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그런 비용이 합해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획사 비용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1박 2일 같은 뭐 프로그램이면 진짜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하잖아요. 뭐 입수도 하고 해서 옷도 버리고 여러 가지 갈아입기도 해야 하지만, 관찰 예능은 무슨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하냐고, 그냥 자기가 옷 가지고 와도 되고 본인 옷 입어도 되고. 그런 관찰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 연예인이 진행하는 동안에 대기실에서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들 몇 시간씩 비효율적으로 대기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왜 방송국에 물며 결국 그 피해는 시청자가 받는 거거든요. 기획안을 올리게 되잖아요. 뭐 외주든 뭐 본사든.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고 해요. 김구라, 전현무, 신동엽, 이수근, 김성주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메인 MC로 올려야 기획안이 통과되기 쉬우니까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거죠. 그 위에서 봤을 때 그래야 뭔가 이 프로그램이 무게가 있어 보이니까. 이 유재석 씨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리고 제작진도 따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안에 이름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얼마를 받으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뭐 확실하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그 제작진들이 참고하는 그런 출연료 평가표라고 합니다. 특 A급 MC가 유재석 씨가 지상파에서 1,500 정도, 종편 케이블에서 2,500 정도, 강호동, 신동엽 씨도 케이블 기준으로 1,500, 2,000, 전현무 씨가 1,000만 원 정도, 김성주, 안정환, 이경규 씨 등도 이제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구라, 이수근, 또 서장훈, 설민석, 이상민, 박나래, 김숙, 이영자 이런 분들이 700에서 1,000만 원 받는다고 해요. 약간 그분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MC들, 뭐 A급 패널, 배우 이런 분들이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또 지명도 있는 연예인, 예능 패널 이런 분들이 300에서 500, 또 아이돌 게스트 뭐 100에서 300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는, 저도 이제 전문가 패널로 참여할 때가 있는데 적게는 막 5만 원, 8만 원에서 저는 최고로 많이 받아본 거 60만 원까지 받아봤어요. 이게 전문가 패널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가끔 기사가 나옵니다. KBS 오늘 밤 김제동 2018년부터 19년까지 1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출연료가 회당 350만 원이었다고 해요. 월요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니까 한 주면 1,400만 원이고, 한 달을 4주로 잡더라도 월 5,600, 1년이면 이제 6억 7천이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한 회당 1,000만 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이 사람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찍잖아요. 근데 1,400만 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이 부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진행자로 회당 600만 원을 받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능도 아니잖아요. 그 KBS 오늘 밤 김제동도 마찬가지고 예능이 아닌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데 관찰 예능 진행자 모양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MBC가 1,500억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적자가 2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KBS는 더 심해요. 2019년 적자가 321억이었는데 6천억이라는 수신료를 받았는데 321억 적자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연료를 주고 있는 거죠. MBC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비 절감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임원 보직자의 업무 추진비, 또 팀장의 업무 추진비 이 30%, 50% 삭감했고 취재활동비하고 제작 진행비도 각 30%씩 삭감했다고 하는데 취재활동비를 왜 삭감하죠? 이 가정경제에서 수돗물, 전기, 가스 이런 거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여야 10만 원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MBC가 지금 믿을 거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인데 취재활동비를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삭감을 감행해야 할 거는 연예인 출연료인 겁니다. MBC 토요일에 방송되는 주말 예능 끼리끼리 여기 출연자가 10명이에요. 뭐 등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10명의 출연료가 얼마겠어요? 5천 이상이겠죠. 그리고 10명이니까 카메라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적어도 2명이 한 대꼴은 필요할 텐데 또 여기서 경비가 발생하죠. 그런데 시청률은 1%대. 주말 예능인데 1%예요. 그럼 여기서 삭감을 해야지. 이게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방송국 놈들의 진짜 장아찌 짓에 혀를 내두리게 하는 일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자들 돈을 안 줘요. 출연료가 없습니다. 오디션이라서 마치 면접 같은 거니까 출연료를 안 준다는 발상인 거예요. 근데 면접비 주는 회사도 많잖아요. 근데 자기 돈 들여서 차비 들여서 와서 찍고 TV에 나왔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죠. 미스터 트롯도 결선에 오른 멤버들 그때부터 출연료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리 신통하게 지급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선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TV에 나왔지만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너네들 그냥 우리가 얼굴 알리고 이름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니네들 알아서 돈 벌어. 우리는 너네 TV에 나오게 해줬잖아. 이런 발상이 짱아찌지 진짜. 그러면서 또 기획사, 힘이 있는 기획사 이런 데는 또 호구짓을 하는 거예요. 돈을 퍼줍니다. 거기서 꽂아달라는 대로 다 출연시켜주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돌들의 수익 구조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PD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보통 신인이면은 뭐 8대2? 아이돌이 2인데 그거를 또 아이돌 그룹이니까 거기서 또 그걸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100만 원을 받는다면 가수한테 20만 원이 갈 테고 그룹이 5명이라면 20을 5로 나누면 4만 원을 받겠죠. 아, 진짜 너무하죠. 그러니 허울만 좋은 거죠, 아이돌이. 아이돌이 막 행사를 뛸 때 막 2천씩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천 중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막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는데 거기서 실제로 그렇게 행사를 다녀도 아이돌 멤버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기획사가 그걸 받아서 바로바로 정산해 주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뭐 기사를 찾아보면은 뭐 설현이 몇 해 전에 그 통신사 광고를 빵 뜨고 막 광고를 엄청 찍을 때도 그해 연말에 연예가중계에 나와서 뭐 내년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정산이 소원이에요. 그 광고로 떴는데도 정산이 안 된 상태. 진짜 너무하죠.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SBS는 스태프들 비용을 상품권으로 주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해당 PD가 방송국을 옮겼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옮긴 데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진짜 이런 이상한 진짜 구조인데 이게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방송사들 진짜 방송국 놈들 틀려먹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제가 출연료 말씀드릴 때 유재석 씨가 지상파는 1,500인데 뭐 종편이나 케이블에서는 2,500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종편하고 케이블이 더 많이 준대요. 우리 생각에는 뭐 케이블이나 플러스 채널이면 돈이 없으니까 덜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출연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종편이나 케이블 플러스 채널에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런닝맨 그리고 놀면 뭐하니 해피투게더 하고 있었는데 해피투게더가 끝났죠. 그리고 이분은 특히 뭐 슈가맨하고 슈가맨 끝나면 유키즈 온 더 블럭하고 그 끝나면 다시 슈가맨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몇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다른 사람보다 몇백을 더 받는다고 해도 계산을 해보면 이분은 프로그램 자체를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방송에 나와서 막 나 5개, 뭐 나 7개, 10개 막 자랑하는 사람들 그중에 뭐 플러스 채널 케이블이 많죠. 종편이 많고 그럼 이 사람들은 유재석 씨의 몇 배를 버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고 심지어 유재석 씨는 행사도 안 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유재석 씨가 어떤 MC보다 적게 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들은 유재석 씨는 진짜 돈 많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 플러스 채널에 많이 나오는 관찰 예능에 나오고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플러스 채널 케이블 이런 데에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걸 딜을 하는 게 기획사겠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마당에 뭐 지상파는 계속 적자이니까 그렇고 뭐 종편도 적자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돈이 없대요. TVN도 그렇고. 그런데 긴축 재정이 필요하고 그 출연료 합리적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지상파들이 적자를 호소하면서 중간 광고 삽입을 허가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허가해 주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태프들에게 돌아갈 비용, 뭐 외주 제작비, 뭐 깎는 거 이런 거가 우선시 되면 안 되죠. 그 스태프에게 너그럽게 돈을 진짜 합리적으로 지불한다면 시청자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중간 광고를 허용해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좀 외주 제작사 또 지금 힘없는 스태프들에게 좀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